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복을 부르는 집안의 4가지 기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집에 가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빨리 나오고 싶어지는 곳도 있죠. 똑같은 공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기운의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는 길상이 깃들고 자비로운 행동이 있는 곳에는 복이 쌓인다고 하셨지요. 이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이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기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비의 기운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둘째, 지혜의 기운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현명함의 분위기를 뜻합니다. 셋째, 감사의 기운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넷째, 조화의 기운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이 4가지 기운이 집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소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모여들듯이 복된 기운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이죠.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부부 갈등 등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에도 따뜻하고 복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복을 부르는 집안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기운, 자비의 기운. 용서와 이해가 흐르는지 어느 따뜻한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안이 자꾸 다투게 됩니다. 남편과는 작은 일로도 언성이 높아지고 아이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되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진흙이 많이 섞인 연못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흐려지고 맑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그 진흙이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는 고집이다. 이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쌓일수록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 진흙들을 걸러내면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평온해진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의 기운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와 오해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 생시류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서로 다투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본래 마음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긍정적 의도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속 잔소리를 한다면 그 이면에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항적으로 군다면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자비의 기운을 만들기 위한 7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마음 다짐하기. 기상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아이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보자. 같은 구체적인 다짐이 좋습니다. 둘째, 화가 날 때 6초 규칙 지키기. 화가 날 때는 6초만 참으세요. 뇌과학적으로 6초가 지나면 감정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시간 동안 깊게 숨을 쉬며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씩 감사 표현하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족이 해준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해. 같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넷째, 가족 회의 때 이해하기 먼저. 원칙. 가족끼리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 말이 맞아 하고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어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섯째,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기.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기 있는 사과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네.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장점 찾아 표현하기. 매일 저녁 가족 구성원 한 명씩의 장점을 찾아서 말해주세요. 단점은 저절로 눈에 띄지만 장점은 의식적으로 찾아야 보입니다. 일곱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 높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자비의 기운이 집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마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듯이 자비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일관되게 실천하면 분명히 여러분 집안의 자비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운, 지혜의 기운. 현명한 판단이 있는지. 다음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오가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폭풍이 불 때 유연하게 휘어지는 나무는 살아남지만 너무 단단해서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는 부러져 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나뭇가지와 같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보는 눈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뜻이지요. 이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기운이 있는 집안의 특징은 문제가 생겼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현대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인데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기운을 키우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 상황에서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이 문제에 대해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며 서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오화의 기법 활용하기.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왜? 를 5번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표면적인 원인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면 왜? 피곤해서 왜? 늦게 잤어서 왜? 게임을 했어서. 이런 식으로요. 셋째,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기. 한 가지 상황을 최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 관점, 상대방 관점, 그리고 제3자 관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훨씬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과 사실 구분하기. 내가 나를 무시해. 라는 것은 감정이고,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해결책 브레인스토밍하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나열해 보세요. 처음에는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하기. 당장의 편의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10년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실패를 학습 기회로 바라보기.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지혜의 기운이 있는 집안에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현명한 사고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를 보며 배를 이끌어가듯이 지혜의 기운이 있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명하게 헤쳐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더 성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지혜의 기운이 크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운, 감사의 기운. 고마움이 넘치는 집. 며칠 후, 한 제자가 우울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한 집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꽃을 보아라.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햇빛과 비와 바람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피어났다. 반면에 그 옆에 큰 나무는 더 많은 것을 받았지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당연히 작은 꽃입니다.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메마름이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집안은 꽃동산처럼 아름답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제자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지은 보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하셨지요. 감사의 기운이란 단순히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임을 아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감사의 기운을 만드는 7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감사 나무 만들기. 거실 벽에 나무 그림을 그리고 매일 가족이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잎사귀 모양의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감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나무가 완성됩니다. 둘째, 식사 전 감사, 인사하기. 밥을 먹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을 나누어 보세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재료를 기른 농부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취침 전 3회, 2회, 1 감사법.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2가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 1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편지 쓰기.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구성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글로 표현하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전해집니다. 다섯째, 작은 도움도 크게 인정하기.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전등 끄기 같은 작은 일에도 정말 고마워 라고 표현해 보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인정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섯째,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회상하기. 가끔씩 가족이 함께 앉아서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되고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일곱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기.
말로만 고마워하지 말고 작은 선물이나 행동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기, 어깨 마사지해주기, 함께 시간 보내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운이 흐르는 집안에서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고마워하면 받는 사람도 더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오르듯이 감사의 마음도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죠.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도 감사의 기운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집안을 감사로 가득 찬 복된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집안의 3가지 기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비의 기운, 가족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집안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를요. 지혜의 기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집안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을요. 감사의 기운,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집안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고마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요. 이 3가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흐르고 있는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번째이자 마지막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화의 기운입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가족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운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4번째 기운, 조화의 기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지.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가족은 모두 성격이 너무 달라요. 남편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활발한 걸 좋아하고 큰아이는 신중한데 둘째는 즉흥적이에요. 서로 맞추려고 하지만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하늘의 구름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어떤 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것은 천천히 흘러간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렇다. 왜냐하면 구름들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정의 조화도 마찬가지이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이지요. 이는 개인의 고유함과 전체의 조화가 모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을 때 더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조화의 기운이 있는 집안에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과 논리적인 사람. 이 모든 차이들을 서로를 보완해주는 소중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다룹니다. 다양성의 힘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다른 특성들이 잘 조화될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화의 기운을 만드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의 고유한 특성 파악. 먼저 각 가족 구성원이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함께 해보거나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차이점을 장점으로 재정의하기. 우리 아이는 너무 내성적이야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특성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역할 분담을 개성에 맞게 하기. 가족 내 역할을 나눌 때 각자의 성향을 고려해 보세요. 꼼꼼한 사람은 계획 세우기를, 사교적인 사람은 대외 업무를,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 내기를 맡는 식으로요. 넷째, 서로의 리듬 존중하기.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빠른 결정을 선호하는 사람과 신중한 결정을 선호하는 사람. 각자의 리듬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보기.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다양한 관점이 모이면 더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 만들기. 다른 집과는 다른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나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독특하고 재미있는 가족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 갖기.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에게서는 깊이를, 외향적인 사람에게서는 에너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조화의 기운이 흐르는 집안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감동적인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나중에 사회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다름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 다름이야말로 여러분 가정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조화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합적 실천 가이드 4가지 기운을 일상에 적용하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기운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실천 계획. 월요일, 자비의 기운 집중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하세요. 이날은 특히 가족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화가 나더라도 6초 규칙을 지키며 잘못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집중하세요. 화요일, 지혜의 기운 집중이.
이날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데 집중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진 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가족 회의를 할 때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수요일, 감사의 기운 집중일. 이날은 감사 표현에 집중하세요. 아침 식사 때부터 감사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가족들의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어 보세요. 목요일, 조화의 기운 집중. 이날은 가족들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집중하세요. 각자의 개성을 장점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리듬을 배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금요일, 종합 실천일. 네 가지 기운을 모두 의식적으로 실천해보는 날입니다. 자비롭게 대하면서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토요일, 가족 화합의 날. 이날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함께 요리하기, 산책하기, 게임하기 등을 통해 네 가지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일요일, 성찰과 계획의 날. 한 주를 돌아보며 어떤 기운이 잘 실천되었고 어떤 기운이 부족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주 계획도 함께 세워보세요. 상황별 대응 가이드. 가족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비의 기운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지혜의 기운으로 감정적 반응보다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세요. 감사의 기운으로 평소 고마웠던 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조화의 기운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아보세요. 아이 교육 시 자비의 기운,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지혜의 기운, 훈육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세요. 감사의 기운, 아이의 작은 발전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조화의 기운,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며 가르치세요. 부부 관계에서 자비의 기운,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지혜의 기운,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명한 소통을 하세요. 감사의 기운, 배우자가 해주는 일들에 자주 고마워하세요. 조화의 기운, 서로의 다른 성향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세요. 장기적 변화를 위한 전략. 첫 달, 기반 다지. 네 가지 기운에 대해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달, 습관 형성하기. 일주일에 3에서 4일은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잘 실천한 날에는 함께 기뻐하세요. 셋째 달, 자연스러운 체화. 이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네 가지 기운이 발현되는 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더 깊이 있는 실천에 도전해 보세요. 장기적 관점. 6개월 후에는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1년 후에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실천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야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무리 복된 가정을 향한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들이 어떠셨나요? 복을 부르는 집안의 네 가지 기운.
자비의 기운, 지혜의 기운, 감사의 기운, 조화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실천하다가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일체중 생실불성이라 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할 여러분의 집안에는 자연스럽게 복된 기운이 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듯이 자비와 지혜와 감사와 조화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기운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도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량한 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